챗 GPT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오픈 소스 AI에서 제가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거기 추가로 전 세계를 전직으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숫자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이 방식이 보통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에도 들어가고 맵 지도, 군사적인 지도도 다 들어가고 GPS를 대신해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방식. 그래서 서로 위치를 파악하거나 전파를 여러 군데 쏴서 A사례에다가 그러면 전투기나 이런 데서 전투기를 움직임을 방향과 각도, 속도, 그다음에 다음 예상 지점을 예측해서 요격하는 방식이라고. 인공위성도 요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는 일반적인 이렇게 좀 싼 버전은 물체 카메라 같은 건데, 카메라에도 앞으로 이거 다 개념 다 들어갑니다. 뭐 모든 CCTV용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그러니까 군용 망원 카메라, 군용 카메라, 군용 영상 감시 장비, 그다음에 위성에서는 이런 것도 들어가고 과학 현미경도 다 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만도 시각 장비 안에서도 대상물을 웨이퍼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는 이 방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YTN에서 상수도에 쓰시던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상하수도 어디든 다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 안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자신의 위치와 어떤 타인의 위치, 로봇이 움직임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정확하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체다 그러면 한경에 미사일 날라온다 그러면, 또는 잠수함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동그랗게 구형식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날라오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예측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예측하고 상대방을 쏘고, 이것이 가능한 거죠. 저격 소총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박격포, 그다음에 어떤 함포, K9 자주포, 그다음에 모든 미사일 시스템에도 이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어떤 AI가 거리를 표시하거나 모든 영상을 만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디테일하게 어떤 색깔을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들어가려면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AI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표시하려면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영상을 구현을 똑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된 오픈 AI 여기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영상을 구체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I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신경망 형성할 때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연상법칙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야구장이라 그러면 거기 야구 방망이 나오고, 야구장에서 야구 게임을 한다 그냥 야구장하고 틀리죠. 야구장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광탑이 있고 1루, 2루, 3루, 잔디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약간 관객석이 있고, 이런 구성 요소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야구장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동영상 AI가. 그러면 야구를 게임한다, 야구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투수 포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1루 2루 그라운드에 사람들이 수비수라든지 다 존재하고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께 타자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야구 글러브, 그다음에 투수가 이렇게 던고 글러브는 다 끼고 있어야 되고, 공 던지는 이런 장면들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전광탑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들을 보고, 이거는 야구를 게임하는 것이다.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똑같이 야구 방망이와 포스 글러브가 있다 할지라도 판매점에서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전광판도 없고 야구장 같은 그런 개념도 없고 그라운드가 없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뭐 가게 이렇게 뭐 계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야구 용품들이 다른 것도 많이죠. 그러면 이거는 야구 판매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AI 학습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것처럼 AI가 똑바로 모든 영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글과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동영상을 찾아서 동영상을 이렇게 우리는 많이 봐야 되지만 얘는 짧은 시간 내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고요. 보는 동안 그거를 자기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이렇게 제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야구 게임이다. 야구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게임 스포츠다. 그러면 스포츠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이것을 영화로 옮겨 놓거나 음악으로 옮겨 놓거나 이것이 가능한데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러면 되게 찾기가 쉽겠죠. 수많은 동영상을 우리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AI는 다 기억하고 있어서 분류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섬세한 동영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자나 어떤 그 문자나 그 문장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고요. 음성 명령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영상을 곧바로 찾아낸다. 그럼 이것이 기술로 발전하면 영상을 구현한다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된 이 오픈소스 AI 소라 여기서도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방식을 제가 했기 때문에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확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학습이 매우 쉬워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AI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모든 동영상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인간처럼 모든 사물을 이해한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장이다. 또는 야구 게임을 한다. 야구 판매자입니다. 이거 차이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사용하신다면 제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터넷 안에서 그 가입자가 공짜 전화를 갖다가 제공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일반 전화, 아마 이렇게 휴대폰 일반 그 스마트폰, 또 집전화, 유선전화 연결해서 그걸 활성화시켜서 공짜 전화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스마트폰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것을 공짜 전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러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페이스북 또는 옥션 같은데 네이버 같은데 그 나라 이제 가입자들이 이렇게 중복된 사람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사람 여러 플랫폼 유튜브가 합쳐서 공동으로 앱을 개발해서 공짜 전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지 않아서 그냥 가입해서 공짜 전화 쓰면 되겠죠. 인터넷상으로. 이것은 보통 스마트폰 안에서는 제가 그 1대1 동영상만큼 1대1로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그것만 가능하죠. 대부분은 다 오디오로 다 통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디오 상에서도 여러 사람이 통화하거나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상통화도 여러 사람이 서 하는 이런 스마트폰 통화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상에서 그리고 이제 약간 채팅 앱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 이 개념도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공짜로 이렇게 공짜나 저렴하게 스마트폰 나눠주고 그 안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거기다 쇼핑몰을 만들어 준다든지 많은 사람이 가입자가 있으면 쇼핑몰 만들어 준다든지 뭐 퀵 서비스, 화한, 이삿짐 서비스 각종 앱을 탑재해가 거기에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광고를 유치하고 소비자 동영상을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유치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소비자 동영상이 올라오겠죠. 거기다가 광고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는 그것을 블로그나 홈페이지처럼 해가지고 홈쇼핑처럼 거기에 소비자가 광고를 유치하거나 또는 그것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런 홈쇼핑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했으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도 하는 거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어떤 그 마음대로 복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시잖아요. 사실 지적재산권과 특허 부분이 이제 하기도 하고 지적재산권 분이기도 한데 그거를 하시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안에서 쇼핑몰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채팅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그 카톡처럼 문자 서비스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약점이 그 나라 언어로 제대로 이렇게 영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에 서비스 해주면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 AI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윈도우는 자신들의 전 세계 나라에 대해서 위반하면 막 난리 나면서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정책인가요? 자기네 거는 다른 사람이 모습이 막 거기에 자기네 거는 자기네 어떤 기술이나 자기네 거는 막 그렇게 하면서 못 쓰게 하거나 강제 이렇게 그거 불법으로 이렇게 복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명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이유가 제 기술은 그렇죠 매우 핵심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 문제를 갖다 쉽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이 도와주시나 그래서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픈 AI가 갖고 있는 제가 설명한 이런 동영상과 문자 또는 이렇게 문장을 검색을 하면 구글에서 내가 검색을 했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내는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 카테고리별로 도서관처럼 딱 분류를 해놨다가 AI가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찾아낸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담으로 유튜브나 어떤 다른 어떤 넷플릭스나 이게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 환경으로서 제가 일단 재무술을 하는 지하개혁특위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럼 이걸 일련 번호처럼 동영상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일련 번호 숫자 방식이거나 문자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주면 내가 이거를 금방 검색을 할 텐데 그것만 딱 저장을 해놓고 그것만 저장하면 저장 용량도 적잖아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딱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딱 찾아내면 되니까 그걸 굳이 내가 저장 용량을 다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른 회사에서 그거 가지고 토론한다 그러면 일일이 다운로드 해갖고 그 사람을 전해주느니 그냥 그 번호만 딱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딱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넷플릭스에서도 그럴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것을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렵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적재산권이 존중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물론 손해배상액은 따로입니다. 따로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처벌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YTN에서도 플라스틱 창문 서울시에서도 비상벨 나오고 플라스틱 창문을 대신해서 유리창을 덧대는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YTN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어떤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하고 냉난방 겨울에 이게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기가 열을 포함하고 있는데 열을 뺏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에너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하더라도 출력이 얼마 안 나오고 전해질 구조이다 보니까 액상이 얼어요. 얼다 보니까 리튬이온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동 배터리도 같은 이유로 시동이 안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격벽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외부 환경이 좀 취약한 걸 해결하고 시동 배터리나 아니면 구동 배터리 충전할 때 쓰는 구동 배터리에다가도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더 보강해서 얇은 케이스를 하나 보강해서 외부 온도로부터 취약함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터리를 현재 있는 배터리를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그중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는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상이 과열이라든지 이상 현상이 배터리가 있으면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키고요. 그다음에 격벽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다고요. 전기 자동차 차에 물이 잠길 때 그렇죠. 전기가 퍼져가지고 주위 사람이 전기가 이렇게 감전이 된다든지 장마 홍수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 모터에도 혹시 이 기술 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전기선을 다른 데보다 두텁게 해서 일종의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카페시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모터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기술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혹시 다른 기술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약간 틀리게 만들어주고 구리선을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굵기를 만들어내면 그래서 주파수가 형성이 된다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다음에 그럼 그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전기가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틀리던 것을 똑같은 굵기로 바꿔놓으면 이게 아마 그 한화라든지 이런 에이사레이다에서 전원 공급기 모든 전 세계 전원 공급기 방식이 이걸 이렇게 주파수 방식에서 일반 방식의 주파 방식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 구조를 갖고 있다면 제 기술이라는 겁니다. 광섬유에서도 가능해요. 광섬유 빛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광섬유를 서로 빛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 방식으로 광이 증폭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광증폭 기술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는 저기 그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 뭐 제가 화목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펠럿의 연료, 화목난로 연료가 펠럿이라고 합시다. 그럼 펠럿의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연료량을 통제해서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 통제해서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한쪽에는 석유라든지 석유 방식이다 그러면 한쪽에는 석유 연료를 적게 공급하고 이쪽은 많이 공급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프로펠러가 더 많이 회전을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도 동일하게 전기량을 통제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가변으로 해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때는 그거를 똑같이 하셨어요. 뭐 다른 거 찾아보면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줘 가지고 회전이 파워가 전달이 되게 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회전력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기술이라든지 커넥팅 노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도 이거 쓰지 않았을까? 이게 전 세계 모터 안에 다 들어가는 기술이거든. 모터도 뭐가 됐든 게 돌리니까. 가정용 모터 세탁기 돌린다 모터에는 다 들어가요.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배 프로펠러, 항공기 프로펠러, 뭐 차에도 프로펠러 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공업의 쇠 밧줄 있잖아요. 그런 밧줄도 거기에도 대남 매듭고도 마디고조처럼 넣어주거나 낚싯줄 같은데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줄이잖아요. 낚싯줄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잘 안 끊어집니다. 합성소매 실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합성소매 실 같은 데도.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그다음에 서로 파행에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목 현상을 만들어서 통신을 한다. 서로 전파 간섭 없이 서로가 부목이랑 환자 부목되듯이 서로가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이 전파를 서로 다른 파행이라 할지라도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가 이것을 만약에 하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는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셨고 천목 광고 하셨는데 수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이게 하나는 우리가 드론 100대를 갖다가 이렇게 군에서 조정한다고 했을 때 적군이 이게 드론을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밀번호 안구호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 하나의 전파에는 비밀번호 안구호 방식, 그다음에 스마트폰 호출번호. 저는 드론이 100대 있으면 100대를 호출해야 돼. 각각 틀리게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간다고. 삼성에서 삼성페이 여기서 이렇게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아가지고 현관문 자동 개폐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열고 닫고 하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 너무 많아요. 프라시디 창문도 지금 YTN에서 보도가 되고 비상벨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하시고 저희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뭐 이렇게 국정원,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인천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그다음에 다른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많이 광고를 하셨고요. 한국은행도 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고 국정원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자기 광고되는 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이라든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네이버 뭐 이런데 다 광고를 다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체들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실이 YTN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적재산권 법도 있고 공무원이 그걸 지시를 하면 이게 그리고 해당되는 형사처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개인적으로 소송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오픈 AI에 있어서 소라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다른 어떤 인공지능에서도 제 방식 연상 법칙을 따라서 뭐 야구장이면 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든지 야구 판매점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방식을 또는 야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AI를 쉽게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추론하는 이런 결과를 추론하는 사과를 이렇게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나더라. 사과에서 열매도 나더라.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더라. 팥을 심었더니 팥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인공지능이 어떤 것을 자신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조합했을 때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학습을 해나감으로써 어떤 이것과 이것을 섞었을 때 이것은 몇 프로의 성공률이 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학습이 되거나 또는 자신의 수많은 것을 다양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스스로 인공신경망을 발달시켜 나가는 이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성격까지 형성해 줄 수 있다고 천사 로봇, 그다음에 천사 인공지능, 악마 인공지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악한 성격을 계속 발달을 시켜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면 그쪽에 악마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을 쪽으로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쪽을 더 간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그래서 천사 인공지능과 악마 인공지능 성격까지도 부여할 수 있고 또는 이 성격을 갖다가 좀 밝은 쪽으로 개그를 갖다가 잘하는 인공지능 그럼 일부러 그거를 유도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그쪽으로 또 다른 건 못하게 그쪽만 하면 개그 치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선행을 행하는 인공지능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격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개그 잘하는 것도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죠. 아까 우울한 성격도 있고 슬픈 성격도 있고 이렇게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그 성격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AI도 앞으로 이제 로봇이 이제 AI 기능을 갖게 될 테니까 전부 다 다양한 성격 인간처럼 다양한 성격의 그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인간도 그 똑같은 형제라도 쌍둥이 형제라도 성격이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 자신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한 결과로서 성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 성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선천적인 유전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환경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부러 자신의 개그 많이 치는 사람이 된다지 밝음으로만 가득하게 돼. 기도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학습을 통해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런 성격 형성 플러스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이 합해서 잘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을 각각 틀리게 형성, 수많은 인간처럼 틀린 다른 개성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과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제가 기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허접하게 발표하지 않고요. 그래서 뚜렷하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소라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공지능에도 이런 제 기술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